이제 마지막 남은 경기 시애틀 시웍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예상됐던 이 결과대로 갔지만 터질 것이 터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이글스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글스가 잘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 주전 쿼터백 카슨 웬츠가 부상을 당하지 않아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1쿼터부터 실려 나갔어요. 이집만 징크스인가요? 아, 죄송한데 사실 이글스 팬들한테 죄송한데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제가 이제 프리뷰하면서 이글스가 부상 병동인데 어떻게 지구 우승까지는 했느냐. 이게 사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구가 워낙 약했고 두 번째는 그 많은 부상 선수 중에서도 쿼터백 카슨 웬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는데 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드라이브 만에 머리 부상으로 나갔죠. 네. 참 이쯤 되면 카슨 웬츠는 인저리 프론이다 이렇게 좀 그렇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이제 한두 번이 아니고 이제 세 번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날도 사실 플레이오프를 제대로 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3년 연속 지금 플레이오프를 못 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글스 입장에서 이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 선수가 진짜 인저리 프론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 다른 포지션 같으면 인저리 프론이라고 쳐도 그 악마의 재능이 있으면 뭐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쿼터백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정규 시즌 내내 그렇게 잘해놨더라도 결국은 포스트 시즌에 가서 어떻게 하느냐인데 그렇죠. 지금 포스트 시즌에서 한 경기도 제대로 못 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팀 입장에서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근데 이날 어쨌든 뭐 부상을 당했는데 앞선 두 시즌에서는 닉 폴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 이제 닉 폴스가 나와서 이제 구원해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들어온 게 40세의 쿼터백, 백업 쿼터백, 좌시 맥카운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좌시 맥카운이 어떤 선수인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선수가 2002년에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3라운드에 지명을 해서 이제 프로 데뷔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애리조나, 디트로이트, 오클랜드, 캐롤라이나, 시카고, 템파베이, 클리블랜드, 뉴욕 제츠 그리고 올 시즌 필라델피아까지 17년을 뛰면서 무려 9개 팀이나 돌아다니 정말 말 그대로 저니맨의 대명사거든요. 네. 근데 뭐 일부는 그러니까 뭐 애리조나에서 일부, 템파베이, 뉴욕 제츠에서 일부는 주전급으로 잠깐씩 활약을 했지만 커리어 대부분을 이제 백업 쿼터백으로 보냈던 그런 선수거든요. 올 시즌에도 이 선수가 출전한 걸 보면 이제 두 경기에서만 가비지 타임에 들어와서 총 패스 시도 5번에 3번 성공, 24야드 패싱. 이게 올 시즌 선수의 전부인 쿼터백이에요. 근데 이런 선수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투입돼서 플레이오프 경기에 임한다? 상당히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연습이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경기 감각도 없고 더 큰 문제는 사실 이제 다른 선수들과 손발이 안 맞는다는 문제 그런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예상도 못하게 경기 시작하자마자 주전 쿼터백이 빠져서 얼마 뛰지도 않은 백업 쿼터백, 닉 폴스 정도도 아닌 진짜 커리어 전이맨 백업 쿼터백이 들어서 뛴다 그러면 사실 현지에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제 풍선에서 바람이 빠졌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필라델피아 전체 이제 그 경기장 그다음에 그 팬들 사이에서 정말 김이 빠졌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랑 비슷한 표현이죠. 완전히 김 빠지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 그런 상황치고는 저는 맥카운이 그렇게 못됐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날 맥카운의 성적을 보면 패스 24개 중에 18개를 성공, 174야드 패싱을 했고 터치다운은 없었지만 인터셉트라든지 이제 뭐 턴오버로 연결되는 펌블 같은 이렇게 큰 실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3개의 필드골 드라이브를 이끌었기 때문에 뭐 그건 뭐 아주 좋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득점 드라이브를 3개를 이끌었고 그다음에 4쿼터 막판에도 원 포지션 상황까지 이끌어가면서 또 마지막에 동점까지 갈 수 있는 드라이브를 2번이나 하면서 사실 이제 시애틀 진영에 2번이나 이제 깊숙이 침투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맥카운 때문에 패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카슨 웬츠가 건강했어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얼마나 더 잘했을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어쨌든 맥카운 때문에 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었어요. 맥카운이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파켓에서 좀 푸드워크가 좀 이제 어쨌든 움직임이 좀 안 좋고 패스러시가 올 때 그거에 좀 대처가 좀 미흡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런 게 있어요. 경기 감각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주변에서 선수들이 움직이고 이런 거에 대한 본인이 대처가 늦어지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경기 감각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분명히 보여줬고 그렇기 때문에 시옥스의 패스러시가 이날 정말 잘 된 그런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맥카운이 이날 7개의 드라이브를 뛰었는데 그 중에 7개 중에 5개의 드라이브에서 색을 당했고 총 6개의 색을 당했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들이 한 번 색을 당하면 사실 이제 회복하기가 힘든데 7개의 드라이브 중에 5번의 드라이브가 색을 당했다 그러면 터치다운까지 연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맥카운 때문에 패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또 맥카운이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만큼 그런 여건을 마련하지도 못했다. 근데 일단 어쨌든 또 이제 맥카운 때문에 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가 또 뭐냐면 다른 선수들도 정말 못해줬거든요. 일단 조던 하워드가 부상 때문에 못 나왔고 그러니까 러싱 공격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고 이 러닝백들이 잘 안 되는데 그 리시버들도 보면 잭 얼치가 일단 부상 때문에 완쾌되지 못했고 얼츠나 이제 달라스 고더트 이 타이덴드를 제외하고 나면 와이드 리시버들이 이날 기여한 게 합쳐서 리셉션 4개에 29야드 이게 전부예요. 네. 리시버들이.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터치다운 없이 9득점 할 만하다. 그 정도밖에 안 될 만하다. 러닝도 안 되고 리시빙도 안 되는데 어떻게 득점을 하느냐. 네. 수비에서 뭐 픽식스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날 이글스는 사실 누구 한 명을 딱 이렇게 패배 요인으로 뽑을 수는 없었다. 근데 이제 그 시옥스 입장에서 잠깐 좀 보면 이날 상대편이 백업 쿼터백이 나오면서 뭐 기회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색을 6개나 하면서 안 그래도 안 되는 그 이글스의 공격을 더 이제 눌러버렸는데 공격에서 보자 그러면 이날 시옥스 사실 공격이 좋지 못했어요. 이제 러닝백 1, 2, 3가 다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셜 린치를 영입을 했지만 네. 마셜 린치 그다음에 이제 뭐 트래비스 호머 이 2명의 러닝백이 합쳐서 17번 캐리에 19야드. 그러니까 캐리 한 번당 1.1야드를 전진하는 성적이었거든요. 정말 초라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팀 리딩 러셔가 러셀 윌슨 45야드. 그러니까 이 정도로 러닝 게임이 안 되다 보니까 패싱 공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뭐 러셀 윌슨은 사실 노련하죠. 노련하니까 이날 어떻게 했냐면 부상으로 잘 안 되는 이글스 세컨더리를 잘 공략해서 DK 메캐프와 좋은 공격을 계속 만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공략을 했죠. 상대의 약점을. 그래서 이제 DK 메캐프가 이날 중요한 플레이를 2개를 해줬는데 하나는 이제 53야드 터치다운을 기록을 해줬고 그리고 4쿼터 2미닛 워닝 이후에 이제 시간을 소진하는 그래서 이제 퍼스트 다운 갱신해서 시간을 소진하게끔 만들어주는 36야드 롱 패스를 성공시키면서 이날 사실 메카프가 상당히 큰 활약을 펼쳐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카프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메카프가 사실 이제 드래프트 될 때와 그때 이제 평가들과 지금 메카프를 보는 시각들은 많이 다르거든요. 사실 메카프가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정말 이제 기량이 물이 오르고 네. 코너백이 어느 코너백이 오던 사실 1대1로 마크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맨투맨 커버리지가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선수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앞에 이제 신인 드래프트 때로 잠깐 거슬러 가보면 이 메카프, DK 메카프가 신인 드래프트 때 어떤 순위로 언제쯤 뽑혔냐 이걸 좀 보면 일단 리시버들 중에서 제일 먼저 뽑힌 선수가 볼티머 레이븐스가 뽑은 마키스 브라운이거든요. 이 선수가 1라운드 전체 25순위로 뽑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페이트리어스가 두 번째 리시버를 뽑았는데 은킬 해리를 1라운드 32번째 그러니까 1라운드 마지막 그 픽으로 은킬 해리를 뽑았고 잘못 뽑았어요. 그 다음에 2라운드 전체 36번째 순위로 샌프란시스코가 디보 세미오를 뽑았고 그 다음에 2라운드 50 전체 51순위로 타이탄스가 AJ 브라운을 뽑았고 그 다음에 치프스가 2라운드 전체 56순위로 미콜 하드맨을 뽑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글스가 2라운드 전체 57순위로 JJ 알세가 와이트사이드를 뽑았거든요. 그 다음에 콜츠가 2라운드 전체 59번째로 페리스 캠벨을 뽑았어요. 아직까지 DK 메카프 안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더 있습니다. 2라운드 전체 62순위로 카디날스가 앤디 이사벨라를 뽑았고 2라운드 64번째 픽 그러니까 2라운드 마지막 픽으로 시옥스가 DK 메카프를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라운드까지 가서 거의 3라운드로 떨어질 뻔했을 뿐만 아니라 리시버들 중에서도 9번째로 뽑혔어요. 화살을 제외하면 사실 은킬 해리가 거기에 언급된 모든 와이드 리시버보다 처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속상하네요 진짜. 그냥 일단 메캐프만 좀 네. 주목을 해보면 이 메캐프가 말씀드린 것처럼 9번째로 뽑힌 리시버거든요. 2라운드 마지막
드래프트 픽으로. 근데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메카프가 6피트 4인치에 231파운드, 그러니까 193cm에 105kg의 체격을 가진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당연히 1대1로 맞기 힘들죠. 음. 코너백들이. 그런데 스피드도 40야드를 4.33에 뛴다. 그러니까 체격과 스피드를 겸비한 선수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가 왜 그렇게까지 늦게 뽑혔냐? 누가 이 선수를 막을 수 있느냐?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뽑혔냐라는 걸 보면 이 선수가 대학교 1학년 때 2경기 만에 발이 부러져서 시즌아웃 부상을 당했고요. 2년 뒤인 3학년 때는 목 부상으로 다시 시즌아웃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드래프트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볼 때 이 선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저리 프론, 그러니까 부상이 누적이 되고 인저리 프론이기 때문에 뭐 체격이 좋다지만 스피드가 좋다지만 프로에 와서 이 선수가 뛸 수는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이제 많이 뛰지 못하니까 사실 대학교 때 라우트 러닝을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도 않은데 부상으로 많이 나오지 못하니까 라우트 러닝이 더 안 되죠. 이게 개발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프로 레디 선수가 아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평가 절하를 받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2라운드 마지막까지 떨어지고 9번째 리시버로 뽑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래프트 때 이 선수가 누구랑 비교됐냐? 보통 이제 프로의 선수들과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그때 비교됐던 선수가 누구냐면 이글스의 알션 제프리. 이 선수가 알션 제프리가 191cm에 99kg, 4.48초에 40야드를 뛰거든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이제 테럴 오웬스라고 정말 뭐 대단한 선수죠. 근데 이 선수도 체격을 보면 191cm에 102kg, 40야드가 4.65초거든요. 그러니까 체격과 스피드 물론 좋은 선수들이지만 이 선수들이 DK 메카프만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누가 더 이 선수하고 지금 비교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냐면 켈빈 존슨. 메가트론. 켈빈 존슨이 196에 108kg인데 4.35초거든요. 그 다음에 훌리오 존스. 191cm에 100kg, 4.39. 그러니까 저는 알션 제프리, 테럴 오웬스도 좋은 선수들이지만 물론 테럴 오웬스는 정말 역대급 리시버이긴 하지만 켈빈 존슨, 그 다음에 훌리오 존스와 비교할 정도의 어쨌든 외형은 갖춘 선수다. DK 메카프가. 그리고 실제로 한 해를 뛰어보게 하니까 코너백들이 1대1로 막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좋은 선수였는데 많은 팀들이 놓쳤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드래프트를 다시 한다고 그러면 메카프가 2라운드 늦게까지 이렇게 남지도 않을 거고요. 9번째 리시버로 뽑히지도 않을 겁니다. 네. 분명히 뭐 리시버 중에서는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로 뽑힐 가능성이 높고 1라운드 높은 순위로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찍 뽑힌다 그랬으면 참 속상하네요. 아쉽죠. 네.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선수 중에 DK 메카프보다 먼저 뽑힌 리시버들 있잖아요. 신인 리시버들.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AJ 브라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AJ 브라운하고 DK 메카프가 그 미시시피 대학교 동기예요. 같은 대학교에서 같은 포지션을 뛰었던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AJ 브라운 올 루키 오브 더 이어 후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지. 올해. 근데 메카프는 그 뭐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신인 리시버 중에 한 명이고 그러면 이 좋은 두 명의 선수들이 어떻게 이렇게 한 팀에 몰려 있었냐. 같은 포지션에. 네. 이런 게 사실 되게 놀랍다.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흔하지는 않은데 좀 이런 경우를 좀 몇 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OBJ가 있지 않나요? OBJ도 그렇죠. 네. OBJ하고 이제 자비스 랜드리도 있고 리시버 중에서는 그렇고 저는 이제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났냐면 2005년 드래프트에서 그때 이제 5번 대학교에 러닝백 좋은 선수가 두 명이 있었어요. 라니 브라운하고 캐딜락 윌리엄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라니 브라운이 전체 2순위로 마이애미 돌핀스에 뽑혔고 네. 캐딜락 윌리엄스가 전체 5순위로 템파베이에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전체 탑5에 뽑힐 만한 선수 두 명이 백필드에 같이 있었다. 그리고 좀 더 가까이 보면 작년에 바로 있었죠. 2019년 드래프트에서 클램슨 디펜시브 라인맨 3명이 1라운드에 뽑혔었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말했지만 전체 4순위로 오클랜드에 갔던 클리랜드 페럴, 그다음에 전체 13순위로 마이애미에 갔던 크리스찬 윌킨스, 그리고 전체 17순위로 뉴욕 자이언츠에 지명된 덱스터 로렌스. 이렇게 한 팀에 같은 포지션에 디펜시브 라인에 물론 이제 디펜시브 태클, 디펜시브 엔드지만 같은 디펜시브 라인에 이렇게 좋은 탤런트가 모여 있었다. 이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와이드 리시버 중에서는 OBJ와 자비스 랜드리가 있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역대 최고가 뭐냐, 누구냐라는 걸 뽑아보면 조금 이제 오래 거슬러 가는데 1940년대 대학 풋볼의 최강자가 누구냐? 근데 그때는 이제 아미 육군사관학교였거든요. 근데 그때 러닝백 두 명이 연속으로 해서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았었어요. 근데 1945년에
닥 블렌차드라는 선수가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았고 46년에 글렌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이제 하이스만 트로피를 받아서 연속으로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미가 이제 3년 연속 우승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초강세를 이뤘었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두 명의 러닝백이 러닝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서 한 명은 이제 미스터 아웃사이드, 한 명은 미스터 인사이드 이러면서 정말 대단한 조합을 이루면서 역대 최고의 이런 어떤 한 팀의 같은 포지션에 있는 콤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본 그런 어떤 한 팀의 한 포지션에 겹치는 선수 중에 최고의 탤런트가 누구냐 그러면 아마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1980년대 후반에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대학교에 네. 누가 있었냐면 베리 샌더스와 서먼 토마스가 같은 팀에 있었어요. 아, 그 둘이 같은 팀이었어요? 같은 팀이었어요. 그래서 서먼 토마스가 뭐 아시잖아요. 버플로 빌스 90년대를 이끌었던 네. 정말 90년대 서먼 토마스, 베리 샌더스, 에미 스미스 이 트로이카. 그 중에 서먼 토마스와 베리 샌더스가 같은 백필드에 있었어요. 와. 근데 서먼 토마스가 그래서 88년 드래프트에 이 선수 근데 2라운드에 뽑혔거든요. 전체 40순위로 뽑혔고 89년에 전체 3순위로 베리 샌더스가 이제 디트로이트에 뽑혔었는데 제가 본 어떤 그 콤비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서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올해죠. 올해 드래프트에서 정말 기대되는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올해 알라바마 대학교의 리시버가 정말 짱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뭐 몇 차례 말씀드렸던 전체 1순위 후보로까지도 거론이 됐던 제리 주디라는 이제 훌륭한 리시버가 있고요. 헨리 럭스, 그다음에 데반테이 스미스라는 이렇게 그 같은 포지션에 있는 리시버들이 여러 명 있는데 다 1라운드에 뽑힐지는 모르겠지만 다 어쨌든 드래프트가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도 진짜 3명이나 같은 대학교에 같은 포지션을 뛰는 상당히 좋은 조합이다. 이렇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이제 좀 경기로 돌아와서 2012년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러셀 윌슨이 이제 주전 쿼터백이 된 그 시점부터 하프타임을 맞았을 때 4점 이상을 앞서 있으면 시애틀이 단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았다 그래요. 57승 무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갖춰진 경기에서는 57연승이란 얘기인데 정말 대단하네요. 정규 시즌 다 포함해서 그런 거죠. 정규 시즌 포스트 시즌 포함.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러셀 윌슨이 뒤진 경기는 잘 뒤집지만 앞선 경기는 절대 뒤집히지 않는 훌륭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러셀 윌슨 선수가 9번째 포스트 시즌 승리를 거두게 됐고 그러면서 포스트 시즌 다승 공동 5위에 랭크가 됐어요. 물론 1위는 이제 포스트 시즌 30승인 탐 브레이디고 거기는 격차가 너무 나는데 2, 3, 4위까지는 충분히 해볼 만하더라고요. 2위가 몬타나인가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트로이 에이크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경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시옥스도 이날 뭐 수비가 사실 좀 운이 좋았죠. 그렇지만 이제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린 게 세컨더리가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근데 뭐 세컨더리가 노출되기 전에 그러니까 패스가 가기 전에 이날 뭐 제데비언 클라우니 그다음에 퀸튼 제퍼슨 같은 이제 디펜시브 라인에 있는 선수들이 색을 많이 하고 색을 아니더라도 프레셔를 정말 잘해주면서 이 취약한 세컨더리를 잘 숨겨줬다. 그러니까 원천 봉쇄를 함으로써 잘 숨겨줬는데 저는 이게 상당히 앞으로 경기들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상대가 누구냐면 에런 로저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런 로저스를 상대로도 과연 이런 패스러시를 보일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도 시즌을 마감을 하게 됐잖아요. 네. 이글스에 대한 총평 그리고 이제 다음 시즌 준비는 어떤 게 좀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글스도 뭐 오프 시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 그러면 뭐 뭐니 해도 이글스의 첫 번째 과제는 칼슨 웬츠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근데 웬츠만이 아니라 보면 올 시즌 이글스가 부상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뭐가 제일 먼저 보완이 돼야 되냐면 사실 선수도 선수지만 팀의 컨디셔닝 매니저가 보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대의학, 현대 어떤 그 리헵 기술로 봤을 때 다른 팀들은 정말 그런 것들을 잘 갖춰나가고 있는데 이글스는 그런 면에서 좀 유난히 좀 뒤지는 것 같다. 그래서 선수에 대한 보강도 필요하지만 이 선수들 건강을 관리해주고 다치기 전에 이런 걸 관리하는 이게 컨디셔닝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보완이 필요하고 특히 쿼터백 칼슨 웬츠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선수들 측면에서 좀 보면 일단 올 시즌에 부상으로 많이 시달리기도 했지만 코너백이 정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런 밀스, 로날드 다비 이런 선수들도 이제 재계약 여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부상과
기량을 잘 어쨌든 다 엮어서 생각해보고 이 선수들을 재계약을 할 거냐 말 거냐. 안 한다 그러면 드래프트 때 좋은 선수들 어떻게 데려올 거냐 이런 걸 좀 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올 시즌 그 이글스의 약점은 세컨더리와 함께 와이드 리시버였거든요. 근데 이제 리시버도 보면 넬슨 아골러 같은 선수들은 정말 데리고 있어도 크게 기량을 발휘를 못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데 장기 계약은 위험한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넬슨 아골러를 프랜차이즈 태그를 이렇게 붙일 만한 선수 아닌 것 같거든요. 그 정도의 돈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선수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실 근데 사실 아골러를 1라운드에서 뽑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미련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어떻게 할 거냐. 부상도 많고 부진하기도 한 이런 선수를. 그래서 드래프트 때 또는 FA 시장에서 이글스도 와이드 리시버 포지션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냥 이 경기 종합하면서 이제 한 마디만 좀 재밌게 말씀을 드리면 이 두 팀이 이날 그 점수를 보면 17대 9로 시옥스가 이겼잖아요. 근데 이 두 팀이 정규 시즌 12주 차이 때도 대결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같은 장소에서 붙었었는데 그때도 시옥스가 17대 9로 이겼었고 이글스가 지구 우승에 근접했던 카우보이스를 이기는 경기에서도 17대 9로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17대 9로 이기고 지구 우승에 다가섰는데 플레이오프에서 17대 9로 패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17대 9로 마무리가 됐군요. 네. 이렇게 이제 이번 주에 펼쳐졌던 모든 경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참 이 플레이오프인 만큼 굉장히 흥미진진한 경기들이었어요. 그렇죠. 아주 이렇게 좀 명승부도 많았고요. 예상 못한 그런 결과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보는 입장에서는 재밌었죠. 6번 시드의 대반격 뭐 이런 그렇죠. 거죠. 양쪽 컨퍼런스 6번 시드가 다 이기고 1번 시드를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좀 흥미로운 주간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오프필드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었던 한 주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순서는 1부를 마무리 짓기 전에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런 단신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